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10년 연애 후 결혼한 남편과 지금은 사정상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이유는 끔찍한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늘 순조롭게 헤쳐나갔어요. 그러나 그런 저희 부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을 다시 가볼까?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데 자연 임신이 쉽지 않으니까 시술 쪽을 생각해보자. 어때? 그게 사실 이런 거 따지는 거 좀 웃기긴 한데 누나가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임신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누나네 임신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어때? 티는 안 내도 마음이 조급할 텐데 우리까지 먼저 임신하면 누나가 힘들까봐.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임신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막말로 우리라고 임신이 쉬워? 당신도 그때 병원 가서 들었잖아. 기형정자가 많다고. 나도 난자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고 시험관 권유하셨잖아. 지금 우리가 누구 사정 봐줄 때야? 우리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래도 될까 말까인데 누가 누굴 기다려? 아니, 난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누나가 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오랫동안 봐왔잖아. 누나가 결혼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했지만 매형이랑 같이 산 건 3년이 넘어. 근데도 아이가 안 생긴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누나도 시험관 했지만 그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 하고, 솔직히 너는 누나보다 젊고 아직 기회가 많잖아. 물론 기다리자고 말한 건 내 실수야. 미안해. 그렇지만 조금만 천천히 갖자는 거야. 정말 서운하네. 내가 당신 아내인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누나 생각만 하는 거 참 그렇네.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싶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지금 우리도 임신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 나만 조급해? 그래 알겠어. 그럼 시험관 해보자. 너 말이야, 혹시 시험관 시술인가 그거 시작했니? 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너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무슨 시험관 시술이야? 자연 임신 시도는 해봤니? 내가 그때 너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 너네 1년 전만 해도 피임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시술이야? 아, 그게 어머님. 병원에 가보니까 오빠 몸속에 기형정자가 많대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시험관을 권유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우리 주용이 정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너 참 웃긴다? 정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형정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정자가 없는 건 아니잖니. 근데 왜 노력도 안 해보고 무작정 시험관 시술을 하니? 시험관이 뭐 좋은 줄 알아? 결국 너만 고생이야, 알아? 그쵸. 고생인 거 아는데 아이는 빨리 갖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관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꽤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다고 하니 마음이 조급해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까지 애를 빨리 가지려는 이유가 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애를 늦게 갖고 싶어서 난리인데 넌 왜 그렇게 급하니? 혹시 빨리 애기 낳고 일 쉬려고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냐?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어머님한테 좀 서운하네요. 솔직히 형님보다 애기 먼저 낳을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요. 저도 형님 마음고생 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 역시 상황이 좋은 게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임신을 미루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러세요? 임신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같이 못 가는 거야? 초반에는 같이 잘 가주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네. 나도 바빠서 그렇지 뭐. 그러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애를 낳으려고 해. 정 힘들면 멈추던가. 무슨 소리야. 한시가 급한데. 1년에 총 3번 채취하고 3번 이식했는데 소식이 없잖아. 여보, 어쩌면 좋아. 나 임신했어. 7차 만에 드디어 우리 성공했어. 병원 갔다 왔는데 쌍둥이래. 아, 정말? 와, 쌍둥이라니 고생했어. 이번 이식은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드디어 임신을 했어. 그래, 정말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근데 부모님한테 말하면 누나도 알 텐데. 그래도 말해야겠지? 당연하지.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데. 근데 당신 이 와중에 또 누나 생각만 하는 거야? 시부모님 입장이 되고 손주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 낳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도 아들이고 핏줄인데 왜 자꾸 눈치를 봐?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아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간다고 말씀드려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얘, 임신한 건 뭐 축하는 하는데 쌍둥이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애를 봐줄 사람도 없잖아. 한 명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둘이라니. 막막하다 막막해. 그럼요, 뭐 안 될 거 있나요? 어떻게든 해야죠.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죠,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임신 중기쯤 됐을 때 배가 너무 나오고 몸이 힘들어서 결국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후 태교를 하며 쉬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매 쌍둥이가 건강하게 품으로 와줬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서 시모가 가끔씩 육아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육아 너무 힘들지 않니? 내가 자주 못 가지만 가끔 가서 봐주는데도 힘들더만. 힘들긴 한데 어머님이 가끔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잠을 못 자는 게 버겁긴 하지만 뭐 애기들 키우는 집이 다 그렇죠. 네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우리 딸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 얼마 전에 시험관 했는데 또 잘 안 됐나 봐.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너무 힘들잖아. 정말 눈물이 다 나는구나. 어휴. 알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서 많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보다 모른 척 기다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주치의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기는 온다고 했어요. 형님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꼭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즘 이 집에서 아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어쨌든 핏줄이잖아.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잖니? 네가 좀 은혜를 베풀어주면 안 될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손주를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래. 우리 딸도 이쁜 애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지. 너네 형님한테 큰애를 입양하면 어떨까 해서 평생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라 항상 볼 거잖니. 어머님, 지금 농담이시죠? 아무리 농담이라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입양이라니요. 제가 버젓이 있는데 형님 애는 형님이 직접 낳아야죠. 기가 막히네요, 정말.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기적인 년, 둘이나 있으면서 하나 주는 게 어때서 그러는 거니?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년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형님한테 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주겠다고 해요? 어머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당장 일할 시터 구하고 있어. 보니까 빨라야 일주일 뒤에나 온다고는 하는데 예약을 해뒀어. 아휴, 나도 통화했는데 엄마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그냥 속상하니 하는 말이지. 며칠 뒤 독박 육아를 하며 지내다 보니 밤에 잠 한숨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첫째를 안고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죠. 순간 첫째 으잉 하는 소리에 잠이 깼고 동시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온 건가 해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큰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침대가 텅 비어 있었죠. 깜짝 놀라 바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저예요. 혹시 저희 애 데리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애를 데리고 있어? 어머님이 저희 애를 훔쳐가셨어요. 얼마 전 형님에게 저희 애를 입양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애를 데려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요? 웃기지 마세요. 저한테 형님이 애 못 낳는 거 불쌍하다고 제 애가 둘이니까 입양해주자는 개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그 말하고 애가 없어졌다고요. 100일도 안 된 애가 혼자 걸어서 나갔겠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 훔쳐갔어.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데려와, 당장.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애를 어떻게 훔쳐가. 나 지금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고 우리 아파트랑 주차장 CCTV 확보해준다고 했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당신 정말 왜 그래? 이봐, 연락 왔고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님이 우리 애 안고 가는 모습도 찍혔고 절대 아니라던 형님이 기다리고 있더라. 당장 애 데려오라고. 미친 것들 아니야. 정말.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지금 가고 있어. 주용이랑 같이. 근데 동서 딱 하루만 같이 있게 해주면 안 돼? 세상에, 이 예쁜 아이랑 어떻게 헤어져. 당신 그거 범죄야, 알아? 그리고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정신병원 가서 치료나 받아, 미친 것들. 시댁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남편이 가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현관문 밖에서도 저희 애를 안고 놔주지 않으며 울부짖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3일이 제게는 3년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고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울부짖는 형님을 향해 도둑년아라고 소리치며 애를 데려왔어요. 여보, 나한테까지 왜 그래? 나는 정말 이럴 줄 몰랐다고.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치가 떨리고 소름이 다 끼쳐. 2번 다시 애들 볼 생각 말라고 해. 그나마 당신이랑은 정이 있으니 이혼을 바로 안 하는 것뿐이야. 난 친정 가서 애들 키울 거니까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이혼은 절대 안 돼, 여보. 각 썼어. 당신이랑 애들 따로 만날 때 절대 당신네 가족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앞으로도 평생 보여주지 않을 거야. 여전히 형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게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안쓰럽고 안타까웠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죠. 너무 역겹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못하겠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왕래하며 살고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긴 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저를 응원해주세요. 윤수라, 찬영이가 재혼한다는 게 사실이니? 왜 안 알려줬어? 네? 갑자기 뭐죠? 누구신데요? 뭐? 나야, 정희. 네 새언니. 너 새언니가 누군지도 모르니? 아, 전 새언니구나. 오빠랑은 이미 예전에 이혼하셨는데 아직도 오빠 마누라 행세를 하시다니 좀 웃기네요. 그런 건 됐고 찬영이가 재혼한다는 게 사실이야?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네,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집에 결혼 허락받으러 왔거든요. 오빠가 그분을 처음 소개해줬던 건 반년 정도 전 얘기고요. 물론 그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나 몰래 재혼을 하려고 하다니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난 재혼 인정 못해. 응? 왜 당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쪽이 뭐라고 떠들 자격이 되세요? 이미 오래전에 이혼해서 생판 남인 사람이. 이건 찬영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이 30이 넘어서 이혼까지 한 남자를 좋다고 따르는 여자도 정상은 아닐 거라고. 결혼하면 무조건 후회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 새언니 될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빠 회사 상사의 따님인데 다정하고 말도 융통성 있고 어른스럽고 기품도 있는데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예요.
누구랑은 다르게 호빠나 다니면서 호스트랑 바람 피우고 애가 생겼다면서 이혼하겠다고 난독을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회사 상사 딸이라고? 그 여자 100% 찬영이 재산 노리는 거야. 상사 딸이랑 결혼시켜서 회사 그만두고 도망가는 일 없게 만들어서 노동력이랑 돈을 착취할 심산이라고. 부모나 자식이나 참 쓰레기들이네. 자기소개하세요? 상사분이나 그 언니나 돈 낭비나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도박에 빠진 지 엄마를 위해서 오빠 개인 물건을 갖다 팔거나 신용카드를 훔쳐서 빚을 지는 누구랑은 다르거든요? 오빠네 회사는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주고 그 언니랑 결혼해서 그만두기 힘들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인데요? 결혼하면 사람이 확 바뀔 거라니까? 아니, 애초에 아직 찬영이는 재혼도 못할걸?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 뭐라고요? 이혼 서류만 낸다고 결혼이 다 끝인 건 아니야. 이혼 서류라는 건 떨어져서 혼인관계를 이어나간다는 뜻이라서 결국 찬영이랑 나는 아직도 결혼 중인 거야. 그니까 새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긴 넌 아직 어려서 이런 건 모르겠구나. 진심으로 뭘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제 20살도 넘은 성인인데 이혼 서류가 의미하는 바 정도는 이해할 나이 아닌가요? 그게 무슨 논리세요? 떨어져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뜻이라니. 유치원부터 다시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됐고 찬영이랑 연락하게 해줘. 찬영이한테 차단당한 상태라서 내가 직접 연락할 수는 없단 말이야. 뭐 오빠도 최근 몇 년 동안 핸드폰을 몇 번 바꿨는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그쪽 연락처부터 차단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쪽이 몸서리치기 싫은가 봐요. 시끄러워! 내 말 들어. 나 몰래 재혼이라도 했다간 가만 안 둘 거라고. 지금 사과하면 나나 엄마가 용서해 줄 거고 다시 한번 결혼 생활 해주겠다고 그렇게 전해. 그래, 알겠어요. 오빠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오빠한테 나중에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소랑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것이지. 전화번호랑 주소 적어놓은 메모 보낼 테니까 걔한테 내 말 확실하게 전해줘. 아, 네. 확실하게 전해드릴게요. 아니, 윤솔아! 찬영이한테 제대로 전한 거 맞지? 네, 전해놨죠. 보내주신 주소랑 전화번호까지요. 근데 왜 걔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저한테 따지시면 어떡해요. 아, 혹시 편지는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뭐? 편지? 얼마 전에 오빠가 편지 보냈다고 그러던데요? 오빠 이름으로 뭐 온 거 없어요? 혹시 그 이상한 서류가 들어있던 봉투 말하는 건가? 몇천만 원을 곧장 보내라고 쓰여있길래 사기인 줄 알고 곧바로 버렸는데 설마 그게 찬영이가 보낸 편지였단 거야? 네, 맞아요. 그게 오빠가 보낸 편지예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청구서가 무슨 편지라는 거야. 웃기지 마. 몇천만 원을 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다짜고짜 돈 내라는 게 어딨어. 에? 까먹었어요? 그거 당신이 안 주고 튄 위자료잖아요. 뭐? 이혼 당시에 오빠가 위자료 청구하자마자 연락처 싹 다 차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튀고 주소지도 이상한 데로 등록해놓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몇천만 원을 내기 싫어서. 그건 그러니까 그때는 오빠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쪽이 만든 오빠 명의의 빚도 있었잖아요. 공증이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다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근데 당신이 교묘하게 숨어버려서 그냥 포기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제 발로 나타나주다니. 이건 그냥 대놓고 위자료 청구해주세요 하고 외치는 걸 아닌가요? 그래! 뭐 내가 도망간 적은 있지만 이혼한 지 벌써 2년 반이나 지났어. 이제 와서 위자료를 어떻게 다시 청구하겠단 거야?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위자료 시효는 이혼한 후로 3년이래요. 아깝다. 한 반년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 잠깐만. 나는 돈을 내려고 연락한 게 아니란 말이야. 찬영이가 이상한 여자랑 재혼하겠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다 찬영이를 생각해서 한 거라고. 그런데도 왜 돈이나 청구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어쩌란 거죠? 친절이고 나발이고 당신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안 내고 튀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근데 난 그 정도 돈은 없어.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청구해봐야 소용없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 수순을 거쳐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대요. 월급 통장 압류나 가재도구 압류 등을 통해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받아낼 거예요. 뭐? 또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번에는 도망 못 가게 탐정까지 고용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뭐 도망갈 돈도 없긴 하겠지만요. 아니, 이혼한 후에 눈 맞았던 호스트는 도망가고 위자료 안 내려고 엄마랑 같이 도망가느라 완전히 알거지 되셨죠? 불륜 상대 애는 낳으신 것 같던데 못 키우겠다고 고아원에 보내버렸다면서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일도 시작하긴 했지만 일은 안 하고 도박만 하는 엄마한테 다 갖다 바치느라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없는 상황이죠? 왜 네가 그걸 다 알고 있어? 탐정 고용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다 조사해줬죠. 그래서 결국 돈에 허덕이다가 오빠랑 재회하고 싶어서 오빠가 지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연락한 거잖아요. 그래, 맞아. 나는 그 호스트한테 속은 피해자야. 찬영이는 원래 내 남편이었으니까 전처인 나를 도와줄 의무가 있어. 그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다시 나랑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논리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모한테 착취당해서 돈이 없어서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완전히 자업자득 아닌가요? 바람 피워서 애 만든 것도, 오빠 돈을 갖다 쓴 것도, 위자료를 안 내고 도망간 것도, 그래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재회를 요구하는 것까지 다 큰 어른이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시끄러워! 건방지게 자꾸 말대꾸할래? 넌 어차피 말도 안 통하니까 찬영이네 바꿔줘. 내가 직접 대화하겠으니까. 그러든가요.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할게요. 앞으로는 오빠랑 직접 얘기하세요. 법원에서요. 뭐? 법원이라니? 난 지금 얘기하게 해달라는 거라고. 야, 내 말 안 들려? 박윤솔! 그 후 저는 전 새언니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오빠에게 바통 터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용 증명과 변호사가 보낸 청구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겨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화해하긴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으로 재산과 급여를 전부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지금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작은 창고를 빌려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가 화해했다가 다시 약속을 깨버렸다가 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